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수업 방식과 향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을 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제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1등급이 4%까지죠. 2등급이 11%고요. 3등급이 23%까지, 4등급은 40%, 5등급이 60%까지 이렇게 쭉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A, B, C, D, E 5단계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3단계도 있습니다. 3단계일 때는 성취도 A가 80% 이상이고요. 5단계일 때는 성취도가 90% 이상이 A가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90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학점제로 변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학점제는 이수 미수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2025년부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이수 미수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수는 40% 이상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40점 넘어가면 이수죠. 40점이 안 되면 미수입니다. 미수가 되면 이제 나머지 과정을 보충 수업을 통해서라도 이수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경험하셔야 되죠. 자, 고1 과정 공통교과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표현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 설명드리면서. 왜냐하면 고1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과는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공통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 처리가 9등급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도 평가도 같이 병행이 되죠. 석차 산출도 되고요. 원점수, 표준편차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고2, 고3 때는 등급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고1 때 나오는 등급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지 대학이 2024년도 상반기에 2028년도 대입 변화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 입시 정책들이 2024년도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초미의 관심이죠. 고1 과정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고1 과정에서의 등급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로 선택 준비하면서 등급 준비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학업 역량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까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의 지향점입니다.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전망과 국민의 의견과 글로벌 동향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많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간상 설정 시의 고려 사항이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학생부 전략을 짜면 되는 거죠. 자기주도성과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두드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포용성이란 말이 좀 두드러지는군요. 소통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소통에 집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포용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교육적 성장과 공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좋은 표현은 다 들어갔네요. 이걸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어라. 그런 걸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핵심 역량은 이렇습니다. 밑에 무슨 색깔이죠? 갈색인가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의 핵심과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창공의지심자, 이렇게 많이 외우죠. 창공의지심자,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지식정보 처리, 심미적 감성, 자기관리.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창공의지심자라고 많이 공부들을 하시죠. 이번에 개선되는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요, 창공의지심자가 아니고요, 창공소지심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대신에요, 협력적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적 소통이 왜 들어갔는지 감이 잡히시죠? 조금 전에 했던 포용성에 대한 반영입니다. 포용성, 함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느냐,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먼저 보시죠. 현행은 중학교 1학년 때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것들은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서 이 4개 영역을 필수로 놓고 자유학기제는 170시간을 하고요. 자유학년 221시간 단위 정도 됩니다. 이게 개선되면 2022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고교학점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1학년 중에 적용학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자유학기입니다. 자유학년이 아니고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으로 줄어듭니다. 앞에서는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 동아리까지 있었죠. 그거 빼고요.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만 들어가서 전체 170시간 자유학기 170시간에서 개선되는 건 10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10단위에서 6단위 정도로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진로 연계학기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예비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진로 탐색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교과별 진로 단원을 신설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수업을 하게 하는 거죠.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관련 선택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교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앞에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낯이 익으시죠. 현행은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요. 진로 선택은 등급 없이 성취도로 평가된다라고 했었던 건데 개편되면 이렇습니다. 보통 교과는 똑같은데요. 그 안에 공통 과목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도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융합 선택이죠. 이 융합 선택이라는 교과가 새롭게 더 추가가 되고요. 현재 있는 교과가 좀 이렇게 재편된다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과도 물론 들어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보실 것은 특목고에서 주로 썼던 전문교과 1,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2라고 말씀드렸죠. 전문교과 1에 있던 것들이 보통교과로 통합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라는 것은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죠. 또 혹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들은 기존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에는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인데요. 교과 역량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학생부 간소화 방안으로 인해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를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들이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세특이 핵심이죠. 창체와 세특. 그리고 행특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최소한 3년 졸업할 때까지 25분 이상의 선생님들이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남기시는 부분이 교과 세특이기 때문에 이 교과 세특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과 세특을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 것인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인데요.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능력, 교수 학습 과정에서 지식 이해 중요한 겁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학생이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이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해 나가느냐, 수동적으로 배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비판적 학습, 제가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거의 없는 역량이에요. 학생부를 딱 펼쳐놓고 비교해 보세요. 과학고, 영재고, 영재고 일단 빼고 합시다. 과학고랑 일반고 비교하시면 정말 차이가 나는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가 뭔지 몰라서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습득해 나가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학생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었느냐, 가치와 태도,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학생의 수행을 바탕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깊이 있는 학습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는 학생의 등급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그리고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를 갈 학생과 지방국립대를 갈 학생이 같은 수준의 내용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것,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성찰은 깊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가지 지향점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다. 세특도 이런 표현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교수 학습은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평가가 중요하겠죠. 방향부터 봅시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평가 등 평가의 원칙과 중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이 더 훨씬 확대가 되겠죠. 과정 중심 평가, 지금 다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더 확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방법에서 이제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